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오늘은 예민한 기질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반응력, 반응역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반응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10이라는 강도로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 몇만큼의 자극이 주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자, 다시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스피커 볼륨이 3이에요. 스피커 볼륨이 3인데 아우 시끄러워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반응력치가 낮은 겁니다. 반응이 조금만 자극이 주어져도 강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반응력치가 높은 사람은 어떠냐? 스피커 볼륨이 제일 크게 그 정도 크게 들렸을 때 정도 돼야지 시끄러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력치가 높은 사람들은 정말 강한 자극이 주어져야지 그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민한 아이들은 그러면 반응력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조금만 스쳐도 불편해. 옷이 조금만 붙어도 되게 답답해하면서 벗겨달라고 한다든지 엄마 표정이 조금만 바뀌어도 엄마 화났어? 라고 물어본다든지. 이건 이제 시각적인 역치가 낮은 거죠.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데 혼자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불편하다든지. 이제 뭐 버스에서 사람들 많으면 냄새가 이상하다면서 내리자고 한다든지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는 이 여러 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뭐가 빠졌죠? 촉각. 이 오감 중에서 특별히 어떤 것이 예민한가, 중복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감각이 특별히 예민한 게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불편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쵸? 남들은 안 불편한데 나는 저 시계 초침 소리가 불편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불편한데 나는 이 모양이 뭔가 삐뚤어져 있는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냄새 아무 냄새도 아니야. 그냥 이 오일 냄새야. 이상한 냄새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내가 소리가 불편해요? 내가 냄새가 불편해요? 그래도 그게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불편하면 그냥 피하면 되죠, 대신. 그쵸? 그리고 불편해도 내색을 안 해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왜냐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불편해요. 왜냐면 기질이니까. 그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아이들은 이게 왜 불편한지도 모르고 불편함을 느끼는 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불편한데 불편한 걸 너 느끼지 마. 나한테 유전자를 준 부모님이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건데 불편함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세상은 참 불편한 게 많은 곳이구나. 이 불편함을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는구나. 참 짜증난다. 이 냄새 진짜 싫다. 이 옷은 왜 이렇게 꽉 끼는 이 옷을 나는 왜 매일 입어야 되는가. 겨울이 참 싫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는 또 없어요. 아이가 참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아이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공감을 해주고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코칭 오셨을 때 가끔 오해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는 낯가리는 애가 아닌데 자꾸 낯가린다고. 와서 제가 보면은 이 아이가 낯가림이 심한지 아닌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낯가림이 심한 아이가 아니에요. 금방 저하고 친해져요.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이가 낯가림이 심한지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감각 중에서도 이제 우리 코칭 왔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거나 문화센터에 갔을 때 음악 소리가 들린다거나 좀 스피커에 가깝게 앉았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제 반응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나가자고 한다든지, 엄마 옆에 꼭 붙어 있는다든지, 왜냐면 이거를 무서운 어떤 두려움의 요소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가 소리에 민감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아이가 낯을 가린다고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왔던 거예요. 네. 저도 이 반응역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우리 젤리가 진짜 이게 모든 감각이 다 예민하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었던, 도움이 될 만한, 저도, 아, 맞다, 이렇게 좀 깨달음이 있었던 사례가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가볍게 일단 하나를 말씀드리면, 고모네 집에 놀러를 갔어요. 고모네 집을 방문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고모 집에서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옛날처럼 다른 곳에 간다고 울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솔루션을 이미 몇 년 동안 꾸준히 실행해 왔기 때문에 고모네 집에서도 내 집처럼 편안하게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귀를 막으면서 막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잘 놀았는데 갑자기 얘가 왜 그럴까? 낯가리고 새로운 환경이 두려운 거면은 처음부터 그러지 놀다가 그러지 않거든요. 도대체 뭘까?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고모부가 이렇게 집에서는 양말 안 신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이렇게 발을 비비신 거예요. 우리 아주버님이 발을 이렇게 비볐는데 그 소리가 아마도 처음 듣는 소리여서 소리 자체가 뭔가 불편하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는 새로운 거에 대한 것도 좀 두려움을 느끼는 기질이다 보니까 그 소리 자체가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럼 듣기 싫으면서 이제 그 작은 소리가 계속 귀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우리 고모부한테 그러면 발을 비비는 소리를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또 즐겁게 노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예민하다. 조금 더 우리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정말 우리 아이는 반응역치가 낮구나. 이제 그런 거를 깨달았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쉽게 해결된 거였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이제 어린이집을 우리 아이가 지금 옮겼어요. 근데 옮기기 전에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등원 거부가 생기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일어나서 이제 어린이집 가자 그러면 어린이집 가야 되잖아. 자기 전에도 어떻게 내일 어린이집 가는데 이러면서 울라 그러고 보이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그렇게 한 일주일 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적응성은 좀 높은 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적응을 하면은 특별한 일 없이는 쭉 이렇게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계속 이제 아이랑 얘기를 해보고 하다가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무서워하는 게 이상한 목소리가 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대화하는 중에 이상한 목소리? 이상한 목소리가 뭐지? 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우리 아이는 또 표현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딱딱딱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한 며칠에 걸쳐서 제가 이제 자꾸 그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게끔 어린이집에서 오늘은 어떤 소리가 나는 걸 했어? 누구 목소리가 재미있는 목소리가 날까? 아니면 선생님 목소리가 좀 쉰 목소리가 났나? 저도 목소리가 한번 강의를 많이 해서 그때 한번 목이 완전히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우리 젤리가 너무 무서워하고 막 엄마가 아니라며 막 그렇게 반응해가지고 그래서 좀 힌트를 얻어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였냐면 낮잠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불을 펴면서 잠깐 틀어주는 이제 영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라푼젤 영상에서 마녀의 목소리가 싫었던 거예요.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친구들은 다 재미있게 보고 있고 선생님한테 그거를 얘기를 안 했던 거죠. 얘기를 못하고 혼자만 무서워하고 계속 불편해하면서 집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그래. 그러면 야, 한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거 그냥 만화야. 만화에서 나오는 목소리야. 그냥 사람이 그렇게 목소리를 바꿔서 낸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아이의 등원 거부는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조금 극성스러운 엄마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이게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선생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서로가 이제 편한 방법은 공유하는 거죠. 아이가 그걸 무서워한다는 걸. 그래서 선생님께 엄마가 그거를 안 틀어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라고 얘기했더니 좋다고 해서 가서 선생님한테 혹시 우리 라푼젤 영상을 보는 게 있나요? 물어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래서 우리 젤리가 거기에 나오는 그 마녀 목소리가 조금 무섭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영상으로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흔쾌히 다행히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또 해결이 됐었어요. 이 어린이집 옮기고 나서도 또 어떤 특정 영어 노래가 무섭다고 해서 이제 그때는 수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노래가 날 때 귀를 막아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젤리가 혼자 이렇게 귀를 막으면 소리가 작게 들린다.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서 아이가 이거 극복하게끔 도와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서 괜찮다는 걸 경험하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야, 처음부터 괜찮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상한 거야. 너의 그 반응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아이는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왜곡된 그 공포심을 키워나가게 되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후각도 예민하거든요. 후각도 예민해요. 그래서 저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퇴근을 해서 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뭐 씻기잖아요. 이제 밥 먹고 씻고 이제 자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할머니네 집에서 씻고 올 걸 그랬다면서 할머니 집에서 씻고 오길 그랬다면서 계속 울어요. 그래서 또 파고들어 보니까 뭐였냐면 우리 집 비누가 바뀐 거예요. 그게 젤리 비누도 아니고 저하고 이제 나하고 남편이 쓰는 비누가 바뀌었는데 그 냄새가 이제 호기심이 생기니까 한번 맡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냄새를. 냄새를 맡았는데 처음 맡아보는 향이 없거나 뭐 제가 볼 땐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아무튼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비누가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누가 닿는 게 싫은 거예요. 진짜 예민하죠? 그래서 그 비누를 다른 쪽으로 치우고 하면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끝나면 극복하지 못하고 그 예민함을 그냥 인정해주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자꾸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쟤 정말 예민하다, 쟤 좀 까다롭다, 좀 짜증난다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누가 알려줘야 돼? 우리가 그냥 맞춰주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맞춰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극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은 아이가 욕실에 들어가서 씻는 거를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비누는 다른 쪽에 치워놓을 거야. 젤리 비누하고 엄마 아빠 비누가 섞이지 않아 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알려준 다음에 저는 그 비누로 세수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엄마 얼굴 냄새 어때? 이 비누로 씻은 건데 이 냄새 어떤 것 같아? 하면서 좀 간접적으로 아이가 접근을 하게끔 이끌어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 비누로도 한번 세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은 씻어보는 경험까지 해주면서 뭐 비누에는 향도 다양한 게 있고 네가 좋아하는 비누를 나중에 선택하면 돼. 하지만 비누가 없을 때는 이 비누를 써야 될 때도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힘들게 살고 있지만 또 그래서 재밌는 일들도 많아요. 이런 것도 불편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구나. 네, 재밌는 상황들도 많죠. 네. 어떠세요? 오늘 반응역치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맞아. 우리 애도 그래. 맞아.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야, 저런 애도 있냐. 우리 애 정도면 참 편하게 키우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기질에 대한 거, 인간의 발달에 대한 거, 내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문제를 여유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질에 대한 거, 특히 우리 젤리가 또 예민함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저의 스승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랑 같이 있었던 일들,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또 예민한 기질, 섬세한 기질의 아이들을 이해하는 더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제 아직까지는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라이브 방송은 이제 인스타 통해서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유튜브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해서 이제 자료가 남잖아요. 유튜브는 인스타는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생이 안 돼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상담도 이제 실시간 상담도 많이 받을 거고요. 그래서 구독해놓고 그 옆에 구독 옆에 보면은 종 모양 알람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면 이제 이런 실시간 방송이나 새로운 제가 자료를 올릴 때마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만들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